병원 문을 나서며 손에 쥐어진 진단서 혹은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지 않으신가요? 대사증후군입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혹은 혈당 관리가 시급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머릿속엔 온통 이제 밥도 맘 편히 못 먹겠구나, 평생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겁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즐거움보다는 공포가 앞섭니다. 이건 달아서 안 돼. 저건 짜서 안 돼. 맛있는 빵 냄새는 고문처럼 느껴지고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은 피하고 싶은 숙제가 되어버리죠. 먹는다는 행위가 기쁨이 아니라 매번 치러야 하는 전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식탁 풍경이 그렇지는 않나요?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 제가 여러분께 배고픔을 참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오히려 배부르게 먹어야 혈당이 잡힌다고 한다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절제가 아닌 똑똑하고 풍성한 체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토비 스미슨의 당뇨 식단 가이드를 통해서 말이죠. 이 책의 저자 토비 스미스는 단순히 책상 물림으로 공부한 영양사가 아닙니다. 그녀 자신이 일형 당뇨를 평생 안고 살아온 환자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배고픔, 그 짜증, 그리고 가끔 찾아오는 왜 나만 이래야 해 라는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이 책은 의학서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건네는 따뜻한 지도와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음식 앞에서 죄인처럼 위축되지 않게 될 겁니다. 밥 한 숟가락에 떨던 두려움을 내 몸을 살리는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건강혁명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겠죠. 대사증후군 혹은 당뇨,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경고등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떴다고 해서 차를 폐차하진 않잖아요. 오일을 갈아주면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핵심은 인슐린이라는 녀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는 집이고 혈액 속 포도당은 그 집에 들어가려는 손님입니다. 인슐린은 문을 열어주는 열쇠죠. 그런데 대사증후군은 이 열쇠 구멍이 뻑뻑해져서 손님이 집 안으로 못 들어가고 복도, 즉 혈관에 바글바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에 당이 많으니 아예 안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굶거나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어버리죠. 하지만 이건 열쇠 구멍을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폐쇄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세포는 아우성을 치고 나중에는 보상 심리로 폭식을 유발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춤추게 만듭니다.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탄수화물은 적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근육이 움직이는 주된 연료예요. 중요한 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탄수화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 하는 질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친구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쌀밥이나 설탕 같은 단순 당이 혈관에 고속도로를 타고 질주하는 스포츠카라면 잡곡이나 채소 속의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풍경을 즐기며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천천히 분해되고 천천히 흡수되니 인슐린도 여유 있게 문을 열어줄 수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바로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은 탄수화물이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배도 부르게 해주고 혈당 스파이크도 막아주죠. 토비 스미스는 이 섬유질이야말로 대사증후군 환자가 가장 사랑해야 할 영양소라고 강조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몇 끼 어떻게 챙겨 먹냐고요? 복잡한 칼로리 계산이나 전자저울은 필요 없습니다. 저자는 아주 직관적인 접시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평범한 9인치 약 23cm짜리 접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접시를 반으로 딱 나누세요. 그리고 그 절반을 전분 없는 채소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오이, 당근, 상추,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들은 배를 채워주지만 혈당은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된다는 뜻이죠. 상상해보세요. 접시 절반이 초록의 싱그러움으로 가득 찬 모습을요.
나머지 반쪽이 남았죠? 이걸 다시 반으로 나눕니다. 즉, 4분의 1이죠. 한쪽에는 닭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담습니다. 그리고 남은 4분의 1, 딱 주먹 크기만큼의 공간에 밥이나 고구마,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을 담는 겁니다. 이렇게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으로 보기에 접시는 가득 차 있습니다. 푸짐해 보이죠? 뇌는 많이 먹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온 탄수화물 양은 조절되어 있고 채소의 섬유질 덕분에 포만감은 오래 갑니다. 이것이 바로 굶지 않고 혈당을 잡는 눈속임 없는 눈속임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먹는 순서만 바꿔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젓가락을 들고 가장 먼저 채소부터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채소가 먼저 들어가서 혈당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들어온 밥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과일은요? 과일은 달아서 절대 안 되나요? 저자는 말합니다. 과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단, 과일을 주스로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믹서기에 갈아버리는 순간 소중한 섬유질이 파괴되고 과일은 설탕물 폭탄으로 변하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껍질째 씹어서 그리고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와 식사 사이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먹는 양은 주먹 하나 크기, 사과라면 반 개, 귤이라면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연이 준 단맛 포기하지 말고 현명하게 즐기세요. 오후 4시, 당이 떨어지는 시간이죠. 과자나 믹스커피의 유혹이 강렬해집니다. 이때 무작정 참으면 저녁에 폭식하게 됩니다. 저자는 똑똑한 간식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견과류 한 줌, 무설탕 요거트, 혹은 삶은 달걀 하나. 이것들은 혈당을 튀게 하지 않으면서 허기를 달래주는 훌륭한 소방수들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만 밥을 먹을 순 없죠. 직장 동료와의 점심, 가족 외식, 메뉴판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자장면, 피자, 국밥, 온통 탄수화물 천지니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밥은 반만 주세요. 소스는 따로 주세요. 국물은 싱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비빔밥 같은 메뉴를 골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국물 요리라면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여러분은 돈을 내고 사 먹는 손님입니다. 내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찾는 건 배가 고파서만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우울함, 외로움 때문에 먹기도 하죠. 이걸 감정적 식사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단순히 식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콜릿이 땡길 때 사실 내 마음이 위로를 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그 자체로 혈당을 높입니다. 먹는 걸 참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혈당이 안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하죠. 음식이 아닌 다른 즐거움을 찾으세요. 산책, 따뜻한 목욕, 좋아하는 음악 듣기.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냉장고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 무기는 기록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고 식후 2시간 뒤 혈당이 어땠는지, 기분은 어땠는지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이 기록들이 모이면 내 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현미밥은 괜찮은데 고구마를 먹으면 혈당이 튀는구나 하고 말이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한 조각 먹었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망했어라며 포기하는 게 진짜 실패죠. 다음 끼니에 다시 채소 비율을 늘리고 조금 더 걸으면 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인합니다. 대사증후군 극복은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 가야 할 마라톤이죠. 그래서 즐거워야 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토비 스미슨의 조언처럼 내 입맛에 맞는 건강한 조리법을 찾고 내 생활 패턴에 맞는 식사 시간을 찾는 탐험가가 되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1년 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 짜릿함을요. 몸은 가벼워지고 피부는 맑아지며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뇨와 대사증후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살라는 내 몸의 초대장인 셈이죠. 오늘부터 당장 다음 끼니 때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구체적인 식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단을 크게 변경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나 전문 영양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어떤 채소를 드실지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건강은 실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